현재 성장형 블로그가 2개, 수익형 블로그가 2-3개 정도 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 2-3개, 그 다음에 티스토리는 애드센스 통과된 게 2개 운영 중에 있어요. 사실 티스토리는 거의 운영을 관리를 많이 못하고 있고요. 뭐 수익형 블로그 중에 하나긴 하지만 단기간에 오르기도 사실 어렵고 애드센스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길게 가려고 일단은 전문적인 글을 쓰면서 서서히 일주일에 1-2개씩 그냥 글을 쓰고는 유지하는 정도예요. 먼저 이 2개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자동으로 수익화가 되었을 때 이거에 집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본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장형, 수익형 1개, 티스토리 1개 이렇게 3개 정도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여유가 안 된다면 네이버 블로그로 성장형과 수익형 하나씩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장형 블로그 중 1개가 지금 제 거 2개 중에서 약간 저품질 증상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거의 방치했다가 이제 최근에 초기화를 했는데 사실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저 초기화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인데 초기화한 후에 히스토리나 이런 사전에 저 정확하게 알고선 초기화 했어야 되는데 히스토리 부분이 다 완전 초기화돼서 블로그를 아예 새로 생성한 것처럼 돼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냥 뭐 글은 없어지는 건 저는 감안했고 다 이미 작업을 했지만 히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블로그 생성 시기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예, 대신 그 블로그 자체의 그 특징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전에 이 블로그는 그래도 저품질 약간 증상이 있었지만 준최적화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그 증상이 지금도 준최적화 정도의 상태로 바로바로 어느 정도 방문자나 이런 부분 올라가는 중이고요. 대신 이제 제가 뭐 따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은 저품질 경우 초기화해도 거의 저품질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최적화의 경우도 거의 최적화 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초기화도 뭐 당일날 다음날 24시간 이내에 바로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일주일 텀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초기화를 하기를 권하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그냥 방치하거나 시간을 두고, 아니면 정말 이걸 뭐 저품질 돼서 이거를 해야겠다면 아예 아이디를 탈퇴해서 다시 재가입해서 생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 조건이 있죠.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했어도 다시 재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에서 뭐 애드포스트 설정에 들어가면은 다시 설정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돼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고, 어쨌든 저품질 증상 아예 없어졌고,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만족하는데 초반부는 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일단 히스토리 같은 거 없어지고, 이 블로그 자체가 되게 오래된 블로그이기 때문에 사실 최적화를 블로그로 성장하려고 했거든요. 현재 C랭크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키우고 있는 게 2번째 성장형 블로그가, 사실 이게 작년 초에 만들어진 거라서 최적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랭크로 한 주제로만 계속 블로그를 포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문자 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간이 더 필요하고 좀 더 욕심을 냈던 거죠. 어쨌든 다른 한 개 성장형 뭐 서브 블로그는 지금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초에 개설했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최적화까지는 쉽지 않겠다, 이 블로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일관성 있게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수익은 나오고 있지만 애드포스트 수익 외에는 큰 뭐 다른 연결점이 아직은 없죠. 뭐 방문자 수도 사실 좀 모질란 편이고, 파워블로그급이라고 뭐 파워블로그가 없었긴 하지만 1만 명 정도 이상은 돼야 파워블로그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최소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다른 이런 뭐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다른 뭐 수익 파이프관도 생각하고 있는데, 강의나 뭐 전자책 이런 부분들도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방문자 수가 받쳐져야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이 부분을 일단 하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초기화한 블로그 1개는 또 지금 다시 얼마 전에 초기화해서 다시 열흘 정도 됐거든요. 키우고 있어요. 병행해서. 어쨌든 이 수익형, 이거 외에 이제 그래서 당장 이제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형 블로그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블로그를 세팅해서 최근에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쿠팡 파트너스 다 알죠? 쿠팡 어필리에이트라고 해가지고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최근에 이제 대란이 있어서 많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저는 뭐 이제 다시 새로 블로그에다가 세팅을 한 상태예요.
많은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제 링크를 쿠팡 링크를 달면 안 된다는 건 이미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저품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동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을지라도 저도 이미 하나 다른 블로그는 자동 프로그램을 병행해 돌렸기 때문에 저품질로 완전 가서 그 방치된 상태고 지금 다른 블로그 새로 세팅해서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익은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일단 글을 한번 테스트 겸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몇 개씩은 팔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주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요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초반부터 상품 링크와 이것도 타입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그런 분들 보면은 타입이 달라요. 일단 초반 한 타입은 초반부터 상품 링크하고 글, 사진을 넣을 때 대신 정성글 위주로 그 사진도 뭐 후기성 글을 참고해서 하거나 자신이 아니면 물건을 직접 구입해 가지고 그걸 찍어 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 어쨌든 이 부분은 네이버 쪽에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본인도 있기 때문에 저품질 위험성이 좀 적죠. 하지만 이제 링크를 계속해서 달아야 한다는 부분, 매일마다 뭐 상품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 서류 이웃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 타입은 그래도 이 부분 위에서 하시는 분도 아마 이분도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 수익을 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몇십만원 정도, 아직 몇백만원까지는 모르겠죠. 이제 이분도 하신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이내로 시작한 단계인데 이분도 어쨌든 몇십만원은 몇 주 만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안정주의.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두 번째에 좀 가깝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두세 가지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하고 이슈성 글이나 블로그 지수를 좀 높이는 거, 방문자 수 늘리는 거에 목표로 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쿠팡 링크를 달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거를 작업하는데 한 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짧게는 2주, 3주 어느 정도는 이제 블로그 지수랑 방문자 수가 받았을 경우에 링크를 달겠다라는 주의. 저 같은 경우는 1번, 2번을 둘 다 비슷하게 병행하지만 2번에 좀 가깝게 해요. 저는 어쨌든 이런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글 하나 아니면 두 개 뭐 이렇게 쓰고 뭐 하루에 뭐 두세 개 글을 쓴다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링크 달 수 있는 글 두 개 아니면 이런 블로그 지수 이슈성 글 뭐 이런 방문자 유도 글 같은 것을 하나 쓸 계획이에요. 두 개, 세 개 정도 포스팅할 생각인데 사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효율이 높은 거는 요거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저번에도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PA 같은 경우인데, CPA 같은 경우는 클릭 후에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고객이 일정한 행동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CPC가 보통 우리가 뭐 클릭당 단가를 측정하는 건데 에드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에드포스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매까지 일어났을 때 수수료까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드포스 수익이 나타나거든요, 높게.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CPA를 하는데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정말 많아요. CPA를 직접 유료 광고를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적인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찍으시는 분들 실제 데이터를 봤고요. 뭐 저는 주력으로 할 생각은 일단 없고 어쨌든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투명한 업체를 찾는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걸로 장난치는 데도 물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덜 주고 싶겠죠. 어쨌든 그래서 나타난 분이 알바리치나 리플 알바, 뭐 템핑, 에드픽 이런 중간 플랫폼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데 연결해서 얘네들 얘네들 있던 이 회사들이 중간 수수료를 물론 받죠. 광고주에게서. 그러니까 광고주에서는 CPA 하나당 단가가 사실 더 높게 측정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로 일반 이런 블로거나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연결을 하면 물론 회사는 좋지만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블로거나 뭐 이런 것을 돌리는 입장에서는 사실 믿을만한 회사를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 내가 그 정도 전문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을 때 다이렉트로 계약이 가능하겠죠. 그 전까지 나 같은 저도 마찬가지고 있던 일반 개인 블로거들은 그냥 이런 업체를 활용하는 게,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